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2연속 또라이들이 맛본 저는 도파민 정키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브라더즈의 종영 이후 과연 킹오저는 어떤 개그를 가져올까 기대했었지만 슬프게도 킹오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얘들이 상식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걔들도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가면라이더 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전 이제야 특촬을 접을 때가 온 것인가, 그런데 유튜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1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고민의 흔적은 제 마지막 업로드 일자가 말해주고 있죠. 1년이 지나 드디어 새 시리즈인 붐붐저의 디자인이 떴을 때 저는 이 말을 치고 말았습니다. 좋아서냐고요? 아니요, 슈트 디자인이 너무 구려 보였거든요. 첫 인상은 가이토 큐저급이었어요. 과연 이게 재밌을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1화가 공개되었고 만약 이것까지 안 맞으면 그냥 유튜브 접고 탈주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1화를 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 맞았으면 지금 이 대본을 쓰고 있진 않았겠죠. 그냥 바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는 두근두근 결혼식, 누가 봐도 얼굴에 나중에 변신할 거임 이라고 써져 있는 신부를 갑자기 난입한 빨간색 흥신소 직원이 납치합니다. 알고 보니 이건 가문에서 억지로 시키는 정략 결혼이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뻘건 흥신소 직원을 시켜 납치한 것이었죠.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해도 자신과의 상의 없이 일을 벌여버린 지방과 남자친구에게 신부는 빡이 돕니다. 뻘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핸들해주는 게 불만이구나 하며 그녀를 공감해주죠. 이후 악당이 나타나고 뻘건 사람은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일반인인 신부를 대피시키기 위해 동업자로 보이는 펄은 사람을 불러 신부를 공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었던 신부는 펄은 사람에게 변신기를 뺏고 비상탈출 버튼을 눌러 뻘건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처럼 내 핸들은 내가 잡을 거야 라고 말하며 변신하고 붐붐저의 이야기가 시작하게 되죠. 1화를 모두 보고 나서의 제 감상을 말하자면 정말 오랜만에 슈퍼전대를 본 것 같았어요. 킹오저를 8화 만에 탈주했으니 진짜로 오랜만에 본 게 맞긴 했지만 젠카이저 돈브라더즈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또라이 전개도 아니었고 킹오저처럼 소위 말하는 라이더 같은 전개도 아니었거든요. 적당히 슈퍼전대가 갖춰야 할 가벼움을 가져가면서 낯선이가 한 팀에 합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동안 그래픽으로 때웠던 로봇 전투신도 슈트 전투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액션신과 로봇전이 기억에 남는데 로팡 패트에서 보여줬던 화려한 카메라 무빙과 무기의 기믹, 슈트의 바퀴를 이용한 액션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원한 액션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로봇전에선 다시 슈트 액션 방식으로 돌아와 그래픽 액션보단 조금 느릿느릿할지라도 폭발감이 확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특촬의 액션이 돌아온 것 같아 액션씬에 관심이 없는 저도 굉장히 신나게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제 호들갑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 전대들을 많이 참고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변신기의 디자인은 키라메이저를, 변신기의 바퀴를 팔에 긁으면서 변신하는 액션은 보우켄저를, 그리고 서포터 로봇 분더리오 분데라스가 내는 의성어인 붐붐이 고온저의 서포터 로봇 봄퍼의 봄봉과도 닮았네요. 그리고 캐릭터적인 면에서 미라가 정략 결혼을 하다가 주체성을 찾는 부분은 제트맨 카오리의 이야기와 닮아있고 타이야가 악당 하시리안이 결국 지구에 왔다고 언급한 걸 봐선 하시리안은 우주 혹은 다른 세계에서 왔을 거라 추측되는데 이는 카렌자의 악당 보저크와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보니 자동차 전대들에서 많이 따온 게 보입니다. 아쉽게도 터보렌자는 아직 보질 못해서 못 찾은 게 아쉽네요. 물론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제 리뷰를 이전부터 봐오신 분들은 한 가지 괴리감을 느끼셨을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웬만하면 스토리 위주로 장단점을 얘기하는 편입니다. 지금 단점 파트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스토리가 구리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스토리적으로 확실한 임팩트는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당장 최근 작품만 해도 전쟁통에서 멋있다고 그림 그려대는 애, 표절 만화가로 억가받고 주인으로 모시라는 애한테 머리 걷어 차이네, 사악한 왕이라고 컨셉 잡으면서 반역하는 애가 나왔는데 정략 결혼식 탈주 정도면 나름 상식선에 있죠. 그냥 결혼식도 아니고 원래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하는 억지 결혼식이라면 탈주해야죠 뭐. 그리고 주체성을 잃고 살았지만 정신 차리는 전개는 최근 타 작품들의 여성 캐릭터들의 서사에서 너무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또 전대 여성 멤버들의 이야기로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무따 주입식 주체성 주입은 아니어서 흔히 비판받는 PC 서사처럼 불쾌감은 없었으나 굉장히 식상한 이야기라는 점이 흠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젠동킹이 전대의 무난한 서사와는 거리감이 있는 독특한 이야기를 선보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지 원래 전대는 이런 맛이긴 해요. 다만 저는 제 스스로도 젠카이저와 돈브라의 서사에 절여져 도파민 정키가 되었다고 말하는 만큼 이 정도 스토리의 강렬함을 느끼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만한 표현이 없어서 다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오랜만에 슈퍼전대를 본 것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젠카이저, 돈브라더즈 같은 미친 전개나 킹오저 같은 무거운 전개에 지치고 난 그냥 어릴 때 내가 보던 파워레인저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슈퍼전대 시리즈의 신작 폭상전대 붐붐저 한번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가 탈주하지 않길 바라면서 저도 매주 꼬박꼬박 시청하는 부지런한 특타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듀.